안녕하세요. 세로이입니다. 오늘 또 시장은 큰 폭의 조정을 보였습니다. 많은 식구님들 힘드시죠? 조정이 현재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또 거래소는 3,000포인트 53.51%가 하락을 했고 코스닥 역시 24.69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현재 시각 7시 30분인데 나스닥 선물은 마이너스 1% 정도가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잠시 시장 상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거래소에서 역시 외국인은 1조 5,700억 원을 매도했고 기관 투자가는 3,793억 원을 매도했고 그 중에 연기금이 지속적으로 2,600억 원 매도,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은 2,000억 정도요, 기관 투자가는 1,279억 정도를 매도해서 시장을 하방으로 끌어내렸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 투기 거래 우려가 부각이 되면서 그리고 실적 부진도 나오고요. 부진 등에 따라서 급락이 마감했고 반도체나 인터넷, 미디어 등 주요 기술주들이 일제히 급락을 했었죠. 간밤에. 최근 개인 투자자들의 투기적 거래로 몇몇 주식의 이상급 등이 오히려 증시 전반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커뮤니티를 통해서 집결한 개인 투자자들이 대형 공매도 업체들의 타깃이 되었던 게임스톱과 AMC 등의 주식을 집중 매수를 해서 이들 주식을 공매도한 헤지펀드들이 주가 폭등에 따른 손해를 메꾸기 위해서 다른 주식들을 대량 매도하면서 연쇄적으로 하락 사태를 불러온 것으로 지난 간밤에 미증시는 분석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라파스하고 프로텍 종목을 했는데요. 이 영상은 단기적인 매수 매도를 위한 영상이 아니고 2년 반, 3년 이상을 하는 영상을 목적으로 하는 영상임을 다시 한번 밝혀드리겠습니다. 오늘 라파스부터 보게 되면요. 라파스는 역대급의 거래량이 2,600원 이상에서 이렇게 터졌습니다. 이것이 단 일회성으로 종가는 3.9% 상승을 했지만 이 거래량이 이것으로 끝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업적인 상황을 보게 되면 라파스는 마이크로니들의 신약물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죠. 2월부터는 코로나 백신으로 인해서 현재 주사기가 품귀 현상을 빚어지고 있으면서 패치 형태의 신약물 전달 플랫폼인 라파스에 대해서 수급이 몰려든 것으로 보이고요. 성장성은 여전히 대단히 가파르게 성장할 것으로 2021년 이후부터는 보일 것이고요. 주가가 상승한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 거래량은 일회성으로 끝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은 저는 이견을 제시합니다. 오늘 라파스는 시가총액이 겨우 2천억 이상의 조금 더 높은 형태를 보이고 있고요. 라파스를 한번 보게 되면 현재 2239억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기업적인 먼저 내용을 잠시 한번 라파스부터 보게 되면요. 라파스는 마이크로니들 기술력 그리고 시장성을 인정받은 세계적인 바이오 기술 기업이다. 라파스만의 독자적인 제조 기술로 제작된 용해성 마이크로니들 배치는 마이크로니들을 화장품에 적용한 것으로 전 세계 20개국 뷰티 기업들과 ODM 방식으로 제품을 제작하고 있고 이외에 마이크로니들 기술을 바탕으로 질병의 백신, 치료제의 전달체로서의 개발을 진행하는 새로운 약물 전달 플랫폼입니다.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주사기에서 해방이 되고
그저 붙이기만 하는 그러한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큰 성장을 특허는 이미 2033년까지 보유한 상태이고요. 따라서 이곳에서의 대량 거래는 지난 영상에서 3만 원을 돌파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오늘 우연찮게도 3만 원을 돌파했지만 종가는 좀 아쉬운 대로 26,600원에 형성을 했습니다. 이것으로 끝날 것 같지 않고요. 잠시 분봉으로 한번은 이 모습을 한번 라파스를 보겠습니다. 분봉의 형태로서 시장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이렇게 24,000원에서 하방 경직된 모습을 최근에 보였고 또 다른 3, 4일간에 걸쳐서 25,000원을 시장은 조정 장세임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하방 경직된 모습에 이와 같은 큰 분출이 생겼습니다. 제가 이 영상 오늘 준비하는 것은 그 특징을 보시라는 거예요.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이와 같이 파란색의 거래량이고요. 이 큰 거래량이 파란색이라는 것은 일단 이곳에서 팔았다는 것이지요. 3만 원대 정도에서 말입니다. 그러면 그곳에서의 이렇게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이와 같은 횡보를 하는 모습이 있죠. 횡보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수세도 있지만 매도세도 만만치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지수가 이렇게 하방으로 열려 있다라고 한다면 매수세보다는 매도세가 좀 더 강하게 되겠죠. 이러한 특징적인 부분을 더 자세한 것은 각자의 연구로 맡기겠습니다. 제가 힌트로만 남겨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자금 10%, 20% 물론 장기적인 관점이지만 그렇게 단기적으로 약간의 수익률을 좀 더 거치고 끝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저점 공략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잘 연구해 보시라 이렇게 공부거리로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텍도 역시 최근에 좋은 흐름이 나왔었죠. 프로텍도 이렇게 역대급의 지난 6월에 갱본더 반도체 후공정 패키지에서 100배 향상할 수 있는 현재 삼성전자는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 반도체, 비메모리, 메모리 폭풍 성장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어느 한 구독자분께서는 유연소자에 대해서는 너무 시기상조한 것이 아니냐. 또한 누군가 수급이 누군가 이 장비를 사용해야지만 되지 않느냐. 이 갱본더의 장비는 유연소자에 특화된 것이고요. 유연소자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플렉서블한 유연 소재의 반도체죠. 만들지 못한 기술력 때문에 그런 거지 일단은 만들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기술력의 흐름은 리지드한 딱딱한 반도체보다는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유연소자는 앞으로의 폭풍 성장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네요. 자연스러운 인형 같은 경우도 딱딱한 인형보다는 목도 돌아가고 손도 돌아가고 다리도 돌아가는 자연스러운 그러한 반도체 그 인형이 훨씬 더 현실감 있듯이 반도체 역시나 딱딱할 수도 있고 유연하게 쓸 수 있는 그러한 것은 대단히 저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신성장 동력의 새로운 반도체 모양이다라고 해서 반드시 큰 대기업 측면에서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사용해만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프로텍을 잠시 그 갱본더를 들여다보면요. 이거는 2020년 6월에 송준엽 그 기계연구원의 부원장이 말한 건데요. 프로텍이 반도체 생산을 100배 증대시킬 갱본더 설비에 고객사 양산성 테스트를 진행 중에 있다. 유연소자에 특화된 생산설비 갱본더 개발을 마친 가운데 현재 국내 반도체 제조업 기업과 양산성 검토를 위한 테스트를 진행 중에 있다. 개발팀은 해당 설비를 통해 반도체를 웨이퍼나 각각의 칩 단위가 아닌 패널 꾸러미로 패키징에서 생산 속도를 대폭 늘렸고 기존 일반 후공정 기술 대비 최대 100배 증대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현재는 삼성과
대만의 TSMC가 유일하게 5나노의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평택의 2020년 하반기 10월 이후에는 양산화가 시작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중에 리지드한 반도체보다도 하겠지만은 유연 소재에 특화된 그러한 반도체도 충분히 준비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한 갱본더가 아니더라도 프로텍의 반도체 제조 설비 회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SK 하이닉스나 삼성의 이게 현재 반도체가 품귀 현상을 일어나는 상황에서 증설할 수 있고 기계 공급이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부에서 일본이나 유럽에서 연구되는 기술보다 높은 생산성, 품질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국내 반도체 제조사 입장에서는 대만의 TSMC, 파운드리 업체 간의 경쟁에서 우위를 잡기 위해 해당 설비 갱본더에 높은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프로텍의 갱본더 장비의 경우 반도체 칩에 가하는 열 손상은 줄이고, 생산성은 높인 차세대 방식의 세계적으로 아직 상용화된 사례는 없는 만큼 상용화는 시간의 문제인 것이죠. 높은 기술력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현재 반도체 기반은 리지드한 것, 그리고 이렇게 플렉서블한 유연 소재에 특화된 갱본더 역시 반도체 소재로서는 충분하다. 양산성 테스트 통과 파급력은 상당할 것이다. 저는 예상이 되고요. 선취매 차원으로 이렇게 되는 것도 같고, 아니면 다른 것 더 잊어서라도 누군가는 반도체 100배 향상만으로도 이렇게 수급으로 들어오지 않았나.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곳에서 자사주를 10% 이상 47억 원에 대해서 지난 3월에서 5월 18일까지 회사는 자사주를 매입했죠. 좋은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자사주를 많이 모으죠. 그리고 라파스와 프로텍의 주식에 있어서 아주 가장 중요한 특징 두 가지가 또한 있습니다. 잠시 후에 언급드리고요. 송준엽 부원장은 갱본더 장비는 유럽, 일본 등 반도체 장비 선도 국가의 소수업체가 주도하고 있고, 최고 사양의 반도체 조립 장비보다 앞선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이다라고 말했고, 웨어러블 디바이스, 스마트 카드, 메디컬 디바이스,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또는 AI 반도체 패키지, 이와 같은 것들은 앞으로 더욱더 성장성이 된 것들이죠. 여기에 적용 가능한 것이 바로 유연 소자에 대한 반도체. 그래서 후공정인 갱본더가 저는 절실하다. 꼭 삼성이 세계 제1의 반도체 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갱본되는 시기의 문제이지 반드시 도입을 해야지만 세계 제1의 반도체 기업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요, 프로텍 역시나 최근에 이 고점에서 상당한 대량 거래가, 현재 유통 물량은 250만 주 정도도 안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좀 더 확대를 해보게 되면 350만 주 상한가를 치고 그 다음에 350만 주가 거래량이 터지고 오늘 하락장에서 보합세를 유지한 모습이죠. 오늘 거래량은 135만 주, 200원 상승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 프로텍은요, 프로텍이 여기에 있습니다. 분봉으로 그 모습을 보게 되면 30분 만에 20분 만에 상한가에 안착을 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곳에서 대량 거래가 좀 생기면서 주가가 밀렸죠. 그리고 오늘 하반 경지 28,000원을 다시 터치하면서 3만원에 안착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서 좋은 흐름이 또 나왔더라고요. 시간에서 대략 6%의 상승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이 프로텍의 이 일봉상에서의 이 대량 거래의 이 모습이 그러면 끝마칠 것이냐?
그러면 최근에 계속해서 3만원과 2만 5천원에서 밴드에 이렇게 돼 있고 거래량은 누군가 쥐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것 한 번으로 끝날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라파스와 프로텍은요, 주식이 대단히 유통 물량이 적습니다. 그리고 또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물량이 거의 없습니다. 프로텍을 한번 보게 되면요, 프로텍의 외국인과 기관을 한번 보유 물량을 확인해 보면요, 프로텍은 현재 외국인이 3.4% 37만 4,200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을 때는 9%대, 8%대도 프로텍의 보유 물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보게 되면 2020년에 4월만 하더라도 94만 주의 프로텍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3.4% 더 이상의 매도를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했을지라도 이렇게 16,000주 정도 미미할 정도고요. 기관의 물량은 프로텍에 거의 없습니다. 라파스도 같은 상황이에요. 라파스도 외국인은 00% 있어봐야 몇만 주도 되지 않고요. 기관 물량 역시나 라파스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840만 주가 총 주식수인데요. 시가총액도 물론 대단히 낮고 그렇다면 성장 동력은 대단하죠. 신약물 전달 플랫폼 새로운 인도의 세계 제일의 백신 기업 세럼사와도 본계약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 물량 없고 최근에는 시장에서 특히 기관과 외국인이 연일 매도 공세를 펼치고 있죠. 이곳에서 아주 자유롭다는 것이에요. 유통 물량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이렇게 대량 거래하면서 오르락내리락을 하면서 누군가 큰 성장을 보고서 쥐고 있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일봉을 이렇게 본다라면 크게 오른 것도 없죠. 50%, 100% 오른 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누군가의 리딩자는 큰 성장을 보고 가치를 보고서 그리고 거래량이 없는 것을 이용해서 누군가가 작업 아닌 작업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가지의 공통적인 것이죠. 프로텍과 그리고 라파스. 그리고 두 기업의 장비에 대한 거 그리고 신약물, 낸 기술을 적용한 마이크로니들은 혁신 기업 중에 하나죠. 반도체의 후공정 반도체 생산 100배 향상할 수가 있다. 그리고 라파스는 세계 최고 유일의 마이크로니들 패치 제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5분 만에 몰딩 방식은 12시간에 걸쳐서 몰딩 방식 타기업은 12시간에 걸쳐서 제조 공정할 수 있지만 이 라파스의 정도현 대표이사는 5분 만에 이 제조를 할 수가 있고 대량 생산을 벌써 다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큰 성장, 이 거래량으로서 일회성으로 끝마치지 않을 가능성은 높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프로텍의 분봉의 모습으로 한번 시장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텍은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죠. 이곳에서 보게 되면 상한가를 안착을 했고 이런 종목들은요, 이 거래량이 파란 거래량으로 해서 전일 상한가를 깼다라고 하는 사실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이것이 상당히 우리가 상한가를 치더라도 대단히 급하게 상한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물량을 더 매집을 하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시간을 천천히 두고서 매물대를 지나면서 이렇게 매물을 충분히 받고 물량에 더 욕심이 있는 사람 누군가라고 한다면 그와 같이 이렇게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상으로 안착하는 거와 누군가 따라붙지 못하게 20분, 30분 만에 상한가를 이룩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서서히 오르게 된다면 익절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상한가를 만들어 놓으면 잠시 내일 볼까? 이런 심리가 작용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처음에 상한가는 불순한 의도가 조금은 있었다. 물론 시장에서 어떠한 기사 내용도 없었고요.
그러나 큰 거래량이 어쨌건 동반이 됐습니다. 그리고 장기 성장주로서 갱본되는 필연적으로 시간의 문제이지 받아들여야만 하는 삼성이라든지 SK 하이닉스, TSMC 또한 역시 눈독 들이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에 현재는 크게 오르지 않은 상황에서 대량 거래, 그리고 그 다음 일에 이렇게 전일 상한가를 깬 거래량이 동반돼서 나오는 모습, 어느 정도 일부 익절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더 자세한 것은 각자 잘 생각을 해보시라는 공부 차원으로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생각은 다 다르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나 일봉상에서 이와 같은 고점의 3만원 이상대에서의 큰 거래량은 이 기업의 가치를 볼 적에 일회성으로 끝날 것 같지는 저는 않다라는 의견을 내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힘든 장 힘내시고 좀 더 기다리는, 그리고 이 영상을 마치고는 잠시 뒤에는 주식 강좌에서 좋은 주식이란 어떤 주식이고, 그리고 주식시장에서의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좋은 주식은 어떤 주식이 좋은 주식이고,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손절을 해야 하고 그러한 상황인 것이냐 에 대해서 주식 강좌에서 영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든 장 애 많이 쓰셨습니다.